네, 나른한 오후의 동반자 8월 5일 수요일 3.10 중계석 시작합니다. 자, 어제 국회 본회의가 있었죠. 그런데 21대 국회, 지금 국회 이 최연소 의원인 정의당의 류호정 의원 옷차림새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바로 보시는 이 화면인데, 자, 분홍색 계열의 원피스라고 해야 되겠죠? 예, 그러면서 어디론가 이렇게 걸어가는 모습인데, 자, 이 모습을 놓고 본회의장에서 입기엔 너무 가벼운 옷차림 아니냐 하는 지적이 있는가 하면, 아니 요즘 뭐 대기업에서도 자율복장 추세인데 뭐가요? 이게 문제냐? 신선하다 이런 반론도 있습니다. 자, 일단 참고로 현장에 있었던 동료 의원들 사이에서는 일단 겉으로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다고 하는데, 자, 이 소식은 뒤에 다시 한번 다루기로 하고요. 자, 그러면 오늘 준비한 소식부터 소개해 올리죠. 먼저 지역구 임대주택 반대한 여당 국회의원. 다음은 사생활 논란 휩싸인 무조건 박상철. 마지막 원자폭탄 같은 버섯구름이 보였다.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의 시선을 모아서 좀처럼 반등할 기미가 보이지 않는 어제 방송 시청률과 함께 이 3.10 중계석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제 옆자리엔 언제나 변함없이 고현준 해설위원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할 말은 많고 시간은 짧고 바로 오늘의 첫 번째 현장 관전 포인트부터 보시죠. 예, 너도 나도 임차인 제2의 윤희숙은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자, 저는 임차인입니다. 이거 뭐 거의 유행어가 될 것 같아요. 21대 국회 최고 히트 상품 중에 하나다. 뭐 이런 그렇습니다. 얘기들까지 나오고 있더군요. 네. 자, 어제 그 윤희숙 의원의 이 5분 연설의 여파가 어제까지 정치권에 쭉 이어졌습니다. 맨날 가는 그곳 여의도 국회로 다시 가보시죠. 자, 어제 국회 본회의장입니다. 부동산 관련 법안들이 처리가 됐는데 여기서 또 토론 배틀이 벌어졌다고요. 그렇습니다. 그동안 미래통합당 의원들 뭐 표결이 있을 때 집단 퇴장한다든지 그렇죠. 이런 모습들 보이면서 많은 비판 받았었는데 이날은 퇴장하지 않았어요. 네, 일부 법안에 대해서는 표결에 참여도 했었고요. 그렇죠. 또 보시는 것처럼 이제 토론을 아주 활발하게 했습니다. 그동안은 뭐 고성 지르고 막 야유하고 이런 모습들이 그렇죠. 있었는데 이제 각각 자신들의 어떤 의견들, 일종의 반대 토론도 아주 활발하게 참여하는 그렇죠.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렇습니다. 통합당 의원들이 표결은 안 했지만 자리엔 저렇게 앉아 있었는데, 네. 자, 과연 5분 발언, 윤희숙 의원의 그 5분 발언 또 대박난 의원이 있었느냐 직접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저는 임차인입니다. 결혼 3년 차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은평에 있는 한 빌라에 신랑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대출이 끊기면 어떻게 목돈을 마련해야 하나 걱정하기도 하고요. 나가라 그러면 어디서 이만한 집을 구해야 하나 걱정하기도 합니다. 23억의 불로소득을 아까워하지 마시고 먹지도 자지도 않고 수십 년 월급을 모아야만 내 집 마련이 가능한 서민들의 대표자가 되어주십시오. 여당 의원님께도 말씀드립니다. 부동산 문제에 분노하는 국민들을 보며 이런다고 집값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부동산 세법, 임대차 3법의 통과를 시작으로 집값 낮추는 국회를 만들자고 말씀드리고자 발언대에 섰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들으신 것처럼 기본소득당의 용해인 의원, 윤희숙 의원 발언을 그대로 가져와서 부동산 입법 찬성 토론에 사용을 했는데, 그러면서 아까 뭐 잠깐 나왔지만 네. 민주당, 통합당 의원을 또 에둘러서 이렇게 좀 지적을 하네요. 아신 것처럼 초선 의원이고 소수정당 이제 기본소득당 용해인 의원인데 그 발언 중에 23억 불로소득 아까워 말라 이런 내용이 예, 있었습니다. 있었습니다. 23억이라는 숫자 바로 이제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죠. 반포 아파트가 22억에 사서 45억으로 올라서 최근에 논란이 됐죠. 그렇죠. 시세 차익이 23억이다 이런 것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얘기 많이 됐었는데 이 부분 언급한 거고요. 또 이런다고 집값 떨어지지
터지지 않아요. 이것도 이 말, 유명하죠. 예, 그 100분간 하는 토론에 나와서 그렇습니다. 마이크 꺼진지 모르고 얘기했던 바로 민주당 진성준 의원을 또 이렇게 애둘러서 비판하면서 함께 얘기를 한 것이죠. 그런데 이제 용 의원 앞서 이제 뭐 대출이 끊기면 어떻게 목돈을 마련해야 될지 전전긍긍이다라고 했는데 이제는 걱정할 필요는 없다라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이게 국회의원들 그 이제 근무하는 곳이 이제 국회잖아요. 예. 국회 사무처 그 주거래은행이 그 N 은행입니다. 그렇습니다. 여기 이제 현재 국회의원들이 대출을 받을 때 조건이 굉장히 좋다 그래요. 좋습니다. 뭐 그런 얘기들 뭐 주변에서 하시던데 예. 뭐 용해 의원도 이제는 국회의원이 되셨으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대출 받는 데는 적어도 걱정이 좀 그렇습니다. 일반 서민들보다는 좀 낫지 않을까. 확실히 좀 예. 우대를 받을 겁니다. 그래. 자, 한번 이 본물이 이렇게 탁 터지니까 여야 의원들 내 부동산을 하면서 또 질세라 약식 재산 공개를 하기 시작했는데요. 이어서 들어보시죠. 저는 3천만 원의 월세 70만 원 내는 진짜 임차인입니다. 제가 내년이면 주택 소유자가 됩니다. 나이 60에 집을 장만하는 것입니다. 저도 월세보다는 전세를 선호했습니다. 월세를 내는 것이 부담스럽기 때문입니다. 전세는 하나의 옛날 추억이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박근혜 정부의 전세 종말론이었습니다. 월세 예찬론이었습니다. 들어봐! 불과 3년 전의 일입니다. 그랬던 미래통합당이 3년 만에 180도 입장을 바꿨습니다. 입에 침도 안 바르고 다른 말을 할 수 있습니까? 갑자기 전 계속 보고 있다가 들어봐 하면서 깜짝 놀랐어요. 요즘 국회 모습 보고 있으면 우리 일반인들이 봤을 때 헛웃음 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 사례도 비슷했던 것 같아요. 자, 아무튼 이미 민주당 신동근 의원 네. 임대인이기도 한, 그러니까 임차인이지만 또 임대인이기도 한 윤희숙 의원 말고 내가 진짜 임차인이다. 레알 임차인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뭐 3천에 70짜리 뭐 예. 이렇게 구체적인 금액까지 얘기를 했는데 팩트 체크를 좀 해봐야죠. 예, 팩트 그렇습니다. 체크를 해보면 맞습니까? 진짜 어, 임차인 맞습니까? 일단은 현재로서는 집이 없다. 그러니까 뭐 아파트, 뭐 사무실 이런 거 이제 전세인 아하. 거는 맞는데 분양권은 가지고 있더라고요. 아, 분양권은 가지고 있으니까 이제 앞서도 얘기했지만 뭐 나이 60에 이제 예. 집을 예, 갖게 된다. 그렇죠. 뭐 이런 그런 얘기가 앞으로 있을 이야기를 했던 것이고 용해인 의원 앞서 기본소득당 용해인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 재산 공개 내역 보니까 한 2억 정도 재산이 있어요. 여기에 부동산은 제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랬군요. 예. 자, 그리고요. 또 한 명의 주인공이 있었죠. 논란의 주인공 바로 열린민주당 네. 김진애 의원인데 직접 보시죠. 임차인으로 살아도 좋습니다. 쫓겨날 걱정 없이 전월세 너무 오르지 않게만 하면 임차인으로 살아도 좋습니다. 세금을 투입해서 공공임대주택을 지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종합부동산세를 열심히 걷어주셨으면 진작에 지을 수 있었을 겁니다. 바로 여러분 고가 아파트에 산들 부동값이 올라도 우리 문제 없습니다. 다만 세금만 열심히 내십시오. 그렇게 해서 세금이 모이면 우리는 공공임대주택에 투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하자는 것입니다. 자, 뭐 들으신 것처럼요. 다만 세금만 뭐 부동산 가격 올라도 문제 없다. 네. 대신 세금만 열심히 내라. 저런 발언에 대해서 민주당 쪽에서 들으신 것처럼 뭐 막 박수가 이거 이렇게 나왔죠. 박수 나왔고 또 통합당 쪽에서는 야유 그리고 김진애 의원이 소속된 열린민주당 그 최강욱 대표하고는 끝나고 나올 때만 주먹 인사까지 그렇죠. 하더라고요. 예. 통합당 반응이 좀 더 어땠는지 소개를 해주시죠. 그러니까 뭐 통합당 중에서도 이제 특히나 이제 윤희숙 의원 같은 경우에 음. 본인이 이제 5분 발언을 주목받는 바가 있었기 때문에 또 이번에 SNS에 글을 올렸어요. 예, 올렸네요. 정경심 교수 이름을 다시 거론하면서 정 교수가 이제 강남에 건물 사는 것이 꿈이다 이렇게 얘기했던 것이 사실 많은 사람들의 꿈이다. 그런데 뚱딴지 같이 국회에서 여당 국회의원, 그러니까 여권을 얘기하는 거겠죠. 열린민주당까지 여기 포함을 시키는 것으로 보이는데 집단적으로 불로소득을 근절하자라고 포효하고 있다. 이 광경을 보니까 현기증이 나더라 이런 표현을 했어요. 예.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이게 좀 앞뒤가 안 맞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자, 어쨌든 뭐 논란이 오늘까지 이어지니까 김진애 의원이 또 해명을 오늘 아침 라디오에 나와서 했던데 네. 그 내용도 좀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그러니까 오늘 아침 라디오 방송에 나와서 했던 얘기는 해당 발언은 그 당시 야유를 했던 이 미래통합당 의원들을 향해서 했던 발언이다. 그런데 이 발언을 일부 언론에서 현장 상황을 그러니까 앞뒤 맥락 다 잘라버리고
보도를 했다. 국민들을 향해서 한 얘기처럼 이제 보도가 되었기 때문에 나의 어떤 본회의장 발언을 곡해하는 것이다, 왜곡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라디오 방송에서 자신의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랬군요. 자, 어제 오전에는요, 이 정부가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했었죠. 그런데 임대주택 대상지로 포함된 지역에서 벌써부터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심지어 그 지역의 여당 국회의원 그 왜 하필 우리 지역구냐. 그러니까요. 또 이런다면서요. 이게 지금 뭐 서울 지역 같은 경우에 특히나 더 그런데요. 그 지역들마다 이제 이슈가 되는 얘기들이 있으니까 그 지자체장들이라든지 지금 보시는 저 정청래 의원식 의원이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라든지. 우원식 의원은 노원 쪽이고요. 그렇죠. 정청래는 마포을이죠. 이제 그렇습니다. 상암 얘기가 되는 것이고 또 태릉 골프장 얘기가 되는 것이고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것인데 선출직이잖아요. 국회의원도 예, 또 예. 지자체장들도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지역민들의 어떤 민심 이런 것들을 또 무시 못하는 것이고 일종의 눈치 보기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 정책에 반하는 태도를 보였던 이쪽 여권에 있는 인사들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 비판들도 함께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정청래 의원 같은 경우는 예전에 그 금태섭 전 의원이 당론을 어기고 소신 그렇죠. 투표를 한 거에 대해서 뭐 그럼 당을 나가라 뭐 이렇게 또 그러니까 당과 했던 뜻이 다르면 당 예. 나가라 이 얘기도 지금 이 온라인상에서 많이 회자가 되면서 예. 또 비판을 하는 하나의 요소가 되고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그게 예. 본인에게 지금 돌아오고 있는 형국이더라고요. 자, 그렇습니다. 뭐 일단 이 하루도 바람 잘 날 없는 이 부동산 시장이 정말 하루빨리 좀 안정이 되면서 서민들 마음 편히 좀 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자, 첫 번째 현장 여기서 마무리하고요.